나의 목표는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때 어떻게 쓰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의뢰를 해주셨는지. 결혼하고 2년 전에 집을 구해가지고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내고 월급 들어오는 그 빚을 갚는데 돈수리를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있는 게 없거든요. 거의 이제 일신도 하고 해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듣고자. 네네, 일반적인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혼 전에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는 우리의 생활 패턴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 대로 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모든 생활 패턴이 아이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표냐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허리굽네님이네요. 허리굽네님이 지금 34살이신데요. 우리 아이 나이, 아빠 나이, 엄마 나이를 쭉 이렇게 옆으로 적어가면서 내 라이프 사이클과 소득과 지출을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기는 이제 낳아서 1살이 될 거고, 한 요때쯤 되면은 아이가 8살쯤 될 거고요. 8년 정도 후에는 아빠 나이가 50세 정도 되실 거고, 요때쯤 대학교를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때는 아빠 나이가 54세 정도 되시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를 이제 출가를 시키고 나면 이제 노후 생활이 시작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도 두 분이 같이 버시고 아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상황이시죠. 쭉 소득이 늘어나시다가 60세 정도 되셨을 때 아마 은퇴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끊어지시고 내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버는 것보다 한 번에 훅훅 나가는 게 많아지거든요.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때 돈을 잘 모아서 이때 어떻게 쓰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 우리가 돈을 짧게 모으는 것들은 그동안 잘 해오셨고, 나의 목표는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5대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목표를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으셔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들 중점을 두고 모으는 자금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의 교육 자금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자금, 그 다음에 아이한테 남겨줄 결혼 자금, 그 다음에 나의 노후 자금. 교육 자금 같은 경우는 총 들어가는 교육 자금으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3억 8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3억 800. 네,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거지만 가장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비싼 학원들을 좀 보낼 때,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뭐 해외 어학연수로 보낼 거다, 아니면 해외로 대학교를 보낼 거다. 이게 필요한 시점은 20년 후예요. 그럼 20년 후에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게 상품을 구성하시면 돼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을 것이고, 이자가 많이 붙는다는 거는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신 거거든요. 얘네들은 보험사의 저축 상품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아이의 결혼 자금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데 뭐 그래도 냉장고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자금들을 만든다. 그럼 5천에서 보통 1억 정도. 이거는 30년 후에 쓰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 투자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 5대 자금 이렇게 보여주셨던 네네네. 거에 그 노후 대비로는 이 정도가 충분할지 아니면은 더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노후 자금으로 이만큼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노후 자금은 지금 사실 회사하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해주는 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노후에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34살이시면 한 30만 원 정도 내신다. 그러면 한 50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20년 이상 납입하셨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비율로 보면 4-3-2-1 법칙이라고 있어요. 두 분 소득에서 40%는 지출을 하고 30%는 저축을 하시고, 이 20%가 노후 준비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1인당 350이라고 봤을 때도 1인당 70만 원은 내 노후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20%씩 노후 자금을 넣기는 쉽지는 않아요. 적어도 내 소득의 10% 이상은 노후 자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되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아니에요, 연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여유만 있다면 조금 더 늘리는 것들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임대소득을 준비한다든지 배당이 나오는 것들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노후소득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 상품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비과세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금 신탁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 인생에 맞춘, 아이와 우리 부부의 인생에 맞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빌딩 하나 정도. 평생 모아도 될 돈을 1년에 소모한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유튜브를 듣고 저기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투를 하시면 안 돼요.